네,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 소방관 오늘 현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소방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소방관의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노인이 아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소방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아들은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소방이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보자 이 50대 남성이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소방이 얘기를 하자 이 남성이 화를 내면서 소방관에게 욕설까지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북대 병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난동을 네. 부립니다. 뭐 이 사이에 주먹까지 휘둘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근데 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오히려 법정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왜 소방관이 경찰 수사도 받고 법정에 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노인의 전화를 받은 119에서 긴급구조대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50대 남성이 술 취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니까 처음에는 지금 미쳤어요. 네.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르니까는 그 당시에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그 소방관이 그 제압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고 업어치기식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네. 넘어뜨리고 20초를 눌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50대 남성이 그만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상처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골절상을 입었으니까 그걸 봤던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경찰에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데 고소했겠죠. 처벌해달라고. 왜냐하면 소방대원이 자기 아들을 고소하는 게 아니고 폭행을 가했다. 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소방대원이 우리 아들을 폭행을 해서 골절상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니까 이 검찰이 이 소방관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이제 벌금이 나오고 네. 정식 재판을 안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도 또 소방관 입장에서도 각각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소방관 입장에서는 나는 정식으로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면에 이러한 아들과 어머니 측에서는 이 100만 원 너무 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양쪽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그냥 벌금 물고 끝날 게 아니라 재판까지 재판을 가보자 받아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한 거군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두 당사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아주 공방이 치열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당방위 그 개인 간의 다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직무 집행, 공무 집행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과거에는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공권력에 대한 존경심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도 그래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자 뭐 이런 그 캠페인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이 이 개인 이 두 분한테도 중요하고 이 소방관은 또 벌금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억울하겠죠, 본인이. 그리고 다른 소방관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소방관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소방관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오히려 재판을 받아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법원도 이게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래서 변호인 5명으로 법률 지원단을 꾸려지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판결이 이제 재판 규범 누구는 죄를 지었다 누구는 무죄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당연히 되지만 행위 규범. 어디까지가 공무집행 중에 인정이 되고 어디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그런 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반응을 살펴볼까요? 소방관의 행동은 정당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죄라는 표현도 쓰기 싫다. 아무런 죄가 없죠, 소방관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술 먹고 난동 부린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난동 안 부렸으면 다칠 일 없잖아. 이러면서 소방관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방관이 지나쳤다 이러한 반응도 있는데요. 공권력의 폭력이다. 또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이건 소방관의 갑질이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경찰로서 현장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 사건을 보게 되면 소방관은 사실은 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포 같은 거 못하고 현행범 체포는 가능해도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같은 사건이 없는데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과잉방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범인이나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는 그 정도를 따져가지고 정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칠 경우에는 과잉방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하다 보면은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거의 책임지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지금 소방관 입장에서는 골절을 했다고 한다면은 과잉방위로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막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거를 말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피하거나 제지는 가능해도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경찰을 불러야죠. 체포는 경찰이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현행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소방관의 임무는 긴급 구조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피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잉으로 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무죄가 많다, 엄연한 폭력이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데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댓글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가장 많았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좀 확인해 볼까요? 반대로 소방관이 만취자에게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하다. 글쎄요, 우리 나라에선 거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 특히 그 구급차 안에서 만취되신 주치 폭력을 소방관에게 행사해서 이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좀 더 가중 처벌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지금 현재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상 가중 처벌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이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막 주치자가 막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현장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최소한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긴급구조대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임무가 긴급구조하는 건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과하게 나오는데 그걸 내가 맞으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좀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잡는다든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구급대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행 법률로서는 물론 피해 당하면 아까 말한 대로 5년의 실형 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막 휘두를 때 저걸 대응하기가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저 구급대원들을 전부 무술 유단자로 또 채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가 할 말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출동한 사람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네, 가장 어려운 말 같아요. 적절하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경찰과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그 치료비는 그러면 국가가 내줍니까? 아니면 사비를 털어서 줘야 됩니까? 직무 집행 시에는 국가에서 변상을 하고 그 과도한 집행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구상할 수는 있죠. 현장에서도 그러면은 국가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집행 시에. 직무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변상을 해주고 과도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소방관의 재판이 현재 이 시각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죠? 네, 지난 7월 4일 날 첫 1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소방관은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법원이 소방관의 과잉 방어냐, 결국 이 정당 방어냐 이걸 판단을 하는 것 외에 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걸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 배심원들이 인권과 공권력 사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뭐 내일 새벽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바로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유죄 나올까요? 무죄 나올까요? 근데 사실 그 법관이 했으면 아마 그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해까지 이르렀어요.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식 기소된 것처럼 할지 그러니까 유죄는 인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양형일지는 몰라도. 근데 이걸 국민 참여 재판을 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업무를 집행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그 일반인들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아주 일부지만 있어서 직무 집행이나 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또 알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오히려 법관이 할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논리도 작동을 하겠지만 네. 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의 판결은 저는 좀 더 법관보다는 좀 더 그 소방관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보다 무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배심원단 의견에 법관이 반드시 기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또 따로 이제 재판을 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참고만 하기 때문에 네. 판결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네. 예. 현재 소방관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오늘 밤 늦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여기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